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학군과 교육의 심정섭입니다. 네, 오늘은 생각디자인연구소 이용각입니다. 오늘 우리 학군과 교육 우리 유튜브에 게스트를 최초 게스트 1호 게스트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생각 디자인 전문가, 또 시간 관리 전문가, 또 요즘에는 신문 하브루타,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계신 우리 생각 디자인 연구소의 이용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거두절미하고 바로 좀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인기를 끌고 있고 이제 마지막 그 종영을 남기고 있는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 좀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먼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나 또 찍기도 했는데 이런 걸 보니까 진짜 원래 이제 작가의 의도는 너무 이렇게 사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뭐 인성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그런 걸 이제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한 가정이라도 더 이런 드라마를 보고 살아나는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했는데 약간 그게 조금 이제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것도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진짜 코디가 있는 거야? 코디를 붙이지 않으면 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진짜 뭐 시험지 유출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뭐 정말 정보가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하다던데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애들 정말 뭐 서울대 못 가는 거야? 아니면 명문대 못 가는 거야? 뭐 이런 사실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용각 대표님도 지금 열심히 또 공부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저희 둘은 서울 메인의 8학군 우리 때도 약간 8학군이 있었죠? 있었죠. 예. 근데 그런 에서 거기서 상문고, 서울고 뭐 그런 이제 휘문고 이런 이제 8학군이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의 약간 흑수저 집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는 가능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사교육 안 시키고 코디 안 쓰고 서울대를 보내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을 사실 제가 이제 방송 인터뷰나 그런 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우리 이용학 대표님이 한번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한번. 저는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의 교육 체계 안에서 우리 아이를 명문대를 보낸다는 것으로 아이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그걸 먼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고 인공지능이 일자리의 대부분을 빼앗아 간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입, 암기식 학습을 통한 이런 지능이나 지력이 이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컴퓨터에게 양보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데 과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문직이고 고소득이고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는 그 직장들이 사라지는 마당에 과연 명문대를 보내서 그런 학과에 진학을 해서 취업을 하게 하는 것이 20년, 30년 뒤에 올바른 선택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선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일지 모르나 현명한 선택은 아닐 거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용각 대표님하고 같은 기조이고 기승전 성공 또 그 성공이 20대 명문대 합격이나 뭐 좋은 전문직 직장인을 가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성공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부분 좀 없어질 직업들이에요. 네, 뭐 그런 문과에서 뭐 회계사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또 펀드 매니저가 된다든지 이과 같은 데서 약사 선생님이라든지 사실 이렇게 없어질 직업들을 그걸 10년 내에 뭐 열심히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 기승전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일선에 이제 어머니들한테 무슨 얘기 듣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실제로 입시에서도 많이 지금 그런 제가 애가 이 정도면 성실하니까 됐고 이게 혹시 어머니가 목표하는 대학이 안 되시더라도 이러한 어떤 진로가 있고 20대 명문대 합격이 아니라 더 크게 보시고 나가시면 훨씬 더 좋다라고 그렇게 한번 상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3 때.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선생님은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을 딱 멈췄어요. 이게 이성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지. 이게 엄마의 지금도 스카이캐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엄마들의 그 뒷 배경을 보면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 지금 염정아 씨가 연기하는 한서진 역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어머니한테 그 구박, 아들 못 낳았다는 또 구박, 그리고 본인의 어떤 어렸을 때 가정사,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또 해서 의사랑 결혼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가문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지금 어머니들도 아이들 뭐 아빠들은 그러니까 아빠들이 여보 우리 아이들은 딸은 어떤 대학을 가도 괜찮아. 난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해줬으면은 이렇게까지 엄마들이 사실은 이거에 올인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아빠들의 반응이 별로 이제 자녀 교육에 신경 안 쓰고 이러다가 애들 성적 안 나고 여보 당신 뭐 했어? 지금 뭐 이게 그렇지. 지금 나는 뼈 빠지게 지금 나가서 일해가지고 당신한테 다 갖다 주면서 당신한테 맡겼는데 당신 집안에서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그 차교수 그런 분위기?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엄마가 그래 나 살 길은 이 애를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거다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좀 서글픈 거는 네. 스카이캐슬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 등장하는 5가정 중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우양우 진진이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아들이 그렇게 우수하지도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예빈인가 하는 둘째 아이를 짝사랑하면서 왠지 따르고 네. 뭔가 자기가 주뼛주뼛 하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해주는 그 예빈이란 친구를 따르는데 네. 보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크게 구박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그 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버지 우양우는 명문가 집의 늦둥이 자식이고 그 어머니 진진이 씨는 소위 말하는 그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의 애지중지하는 무남정류의 딸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고 그것은 어쨌든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특별하게 뭔가 그런 경쟁 속에서 굳이 꼭대기에 가지 않아도 그들은 여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유라는 게 드라마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비록 그들의 역할은 코믹 연기이고 양념과 같은 조연이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그들이 뒤에서 끝까지 웃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실 그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 스카이캐슬의 배경을 이제 학원 같은 데서 많이 조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는 집은 재벌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적인 상황에서 말하면 성북동 한남동 그렇지. 분위기예요. 근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설정은 대치동. 그렇죠. 설정은 대치동 설정입니다. 그 의사랑 그다음에 뭐 교수님,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전문직. 대치동이라고 하는 속성이 상속 재산을 얻고 그렇지. 본인의 자수성가로 그 당대에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교육에 대한 어떤 평등 그런 기회가 있던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사회적 지위랑 부를 이뤘는데 자녀에게도 역시 뭐 그 정도의 부를 물려주기보다는 너도 공부해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욕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투자했을 때 우리 지금 대표님도 사실 자녀분을 우리 어떻게 보면 강남 키즈의 전형으로 이렇게 좀 키워보신 또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립초등학교에 명문중학교에 또 명문고등학교까지 해서 뭐 이렇게 다 한번 그런 이제 강남 지금 말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자수성가로 서울대를 가시고 또 이제 사모님도 약간 좀 그런 전문직 계통에 있는 약간 뭐 그렇게 해서 본인의 그런 공부로 해가지고 근데 대표님 좀 다른 스타일이시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뭐 그렇게 대치동 강남 퀴즈로 달렸을 때 그렇게 다들 많은 분들은 대치동만 가면 저렇게 어떻게 성공할 것이다 아웃풋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겪어보신 그런 강남 퀴즈의 삶 좀 대치동 퀴즈의 삶 어떠셨습니까? 부모님들이요 네. 사실은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라는 걸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했던 걸 대신 하게 하기 위해서 푸시를 하죠. 아이의 불행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아이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내신 1등급, 상위 1% 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 아이는 그러기엔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너무 운동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풍류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선택은 아이에게 기쁨을 주자, 즐거움을 주자, 공부에 푸시를 더했죠. 그랬더니 결과는 아주 냉정하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는 친구를 얻고 관계를 얻고 좋은 성격을 얻었으나 역시 대학에선 쓴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수를 했고 어쨌든 간신히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갔는데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가 아직은 긴 호흡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오히려 그런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아이의 자세와 태도와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대학에서 설사 아이가 전공을 찾고 만족을 못하더라도 정말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뭘 하고 싶은지만 분명히 안다면 틀림없이 그 속에서 길을 찾을 거고요. 그 아이가 길을 찾고 열심히 간다면 분명히 또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인생의 행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아빠고 이런 그 올바른 자녀 교육관과 소신을 갖고 하고 있는데 사실 어머니 마음이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아빠는 나름대로 대부분 아빠들이 그런 보면 야 공부는 다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뭐 공부한다고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애를 좀 너무 닥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쪽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뭐 저희 또 예외는 아닌데요.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또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즉 아이가 조금은 관대한 아버지, 엄격한 어머니, 그리고 재량을 주는 아버지, 또 타이트하게 조금은 간섭을 하고 조금은 아이에게 뭔가 푸시하는 어머니, 이 중간에서 아이가 접점을 찾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도 아이한테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있는 나는 극과 극을 경험했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면 하나도 부담이 안 된대요. 이런 친구를 만나면 이런 아빠의, 네. 이런 친구를 만나면 엄마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에게 또 이렇게 부모의 견해가 다른 것도 굳이 나쁜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다 또 우리 또 도움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초긍정으로 보통 이제 제가 그 상담을 해드리게 되면 저는 엄마 아빠 이렇게 견해가 다르면 될 수 있으면 인격이 훌륭한 쪽이 인격이 덜 훌륭한 쪽에 맞춰줘서 통일된 메시지를 아이에게 주는 게 더 좋다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중간에 막 이렇게 껴가지고 그렇죠. 혼란스러워. 하고 또 결과가 안 나오면 또 양쪽을 다 원망해요. 엄마는 엄마대로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했는데 당신이 애한테 그렇게 틈을 줬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빠는 그렇게 애를 푸시해도 안 되잖아 거의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많은데 우리 대표님이 약간 초월하신 보통의 가정을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에는 네. 뭐 이미 나온 결과인데 네. 돌이킬 수 없다면 그냥 인정해주고 네. 아이가 다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맞지 그걸 책망하고 자책해서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아이가 더 풀이 죽어서 의기소침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부부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대표님 첫째 할 때도 이제 뭐 제가 입시 코디네이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언을 사실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저 말고도 사실은 우리 대표님 주변에 굉장히 현직 교사 친척도 계시고 굉장히 좀 이렇게 교육 쪽에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대표님도 사실은 이제 이런 본인도 공부를 해봤고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정보가 있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좀 들었던 몇 가지 전략적인 선택들이 좀 잘 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 대표님은 수용을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아직 좀 계속 그래도 입시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첫째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둘째 때는 굉장히 좀 이게 또 관대해졌죠. 이게 맞아요. 뭔가 한번 겪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입시계에도 첫째가 마루타가 된다 이런 얘기가 조금 있어요. 첫째 그러니까 애가 하나밖에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이런 좀 주변에 노이즈가 너무 많고 오염된 정보가 많은 가운데 소신을 갖고 이렇게 키우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애가 그래도 2살 정도 되면 첫째에서 시행착오를 하면 둘째 때는 거봐 그렇게 해도 안 됐으니까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둘째는 좀 오히려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는데 의외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지금 둘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부보다는 그럼 네가 더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찾아가게 해줬는데 요즘 사실 분위기가 좀 많이 반전됐죠. 많이 바뀌었어요. 네. 둘째는 조금은 큰애보다는 좀 방목이라고 할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도록 내버려뒀는데 어쨌든 뭐 아이들은 공부보다는 놀이를 좋아하니까 뭐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뭐 팝송도 많이 듣고 근데 이 아이가 거기에 몰입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반에 학교에서 일본어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그렇죠. 된 거예요. 네. 귀가 열려가지고 팝송을 들으면 가사를 해석을 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하고 선생님이 너 이거 어떻게 하니?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을 받고 그러니까 아이가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이가
일본어는 1등급을 맞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일본어 가지고도 한번 대학을 겨냥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본어로 대학을 가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면 아이가 또 하고 싶은 분야로 또 확장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길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게 해주는 건 분명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믿고 기다려 주면 아이가 본인이 가진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깨닫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기회들이 있는데, 지금은 주변에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영어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열심히들 다 달리기 때문에 그걸 다 안 하고 있으면 나만 바보인 것 같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커서 사실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즐거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염된 환경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이렇게 큰 얘기, 또 앞으로 사회 얘기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본다면은 또 부모님들이 우리 거기서도 우리 오늘도 아까 스카이캐슬 또 오늘 방송 다시 한번 좀 잠깐 봤는데 참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여러 번 무릎 꿇는다 그런 장면을 좀 많이 봤어요. 눈물도 흘리고. 네, 눈물도 흘리고 진짜 자기 있는 거 자존심 다 버리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사실 모든 걸 하려고 그러지만 막상 사실 그게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좀 잘 분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내공이 좀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으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좀 부모랑 자녀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학력 위주의 시대가 아니라 능력 위주의 시대이고, 그 어떤 능력이 앞으로 우리 미래 인재들에게 필요한지를 이젠 부모님들이 고민하실 때가 됐고, 그런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아이의 미래 능력의 인재상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 심 선생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씩 방법을 찾아가면서 확인하고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진짜 능력인지, 그리고 그걸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네.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강연이나 아니면 또 유튜브도 좀 이제 하신다고 이제 해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이용각 우리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달변이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유치원서부터 어른까지를 같이 놓고 강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실 몇 안 되는 사실 그런 강사님이시고, 모든 어렵고 복잡한 개념들을 굉장히 쉽고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책을 여러 번 쓰셔야 되는데, 책보다는 워낙에 이 언변이나 이렇게 저희가 좋으시기 때문에 방송용이다. 그래서 한번 잘 좀 하셔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용각 TV가 될까요? 저희 이용각 TV에서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좀 정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신문화브루타, 아니면 또 시간관리, 인생관리, 그다음 생각 정리의 기술들, 이런 것들을 또 많은 유튜브 채널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용각, 우리 대표님이 하실 이용각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저희 또 기회 되면 다음 주제로 한번 콜라보도 한번 좋습니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서도 참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우리 지금 안에서 할 컨텐츠는 굉장히 많은데 만날 시간이 좀 자주 없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